네, 돈이 되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에 움직였던 테마 이야기 먼저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장 초반에 반영되겠구나 예측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좀 긴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 잠시 후에 던지겠습니다. 단독 보도긴 합니다. 삼성전자 의료용 VR 기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전파 인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VR 기기에 뭔가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거는 오큘러스 같은데요. 이게 2020년 정도 사진일 겁니다. 예. 옛날 이 한번 VR 써보셨거든요. 기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건 VR 이쪽 말고요. 의료용 기기입니다. 릴루미노 글래스 2의 제작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 삼성표의 메타버스 기기 출시 기대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저희도 좀 말을 아끼는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이재용 부회장,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께서 저런 어떤 거기서 이제 뭘 하나 해보시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사진인 것 같고요. 삼성에서 저런 제품 지금 만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2018년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사내 벤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내에도 다양한 이제 사내 벤처가 있기 때문에 사내 벤처에서 2018년에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2020년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직접 이제 시연하는 그러면서 의견을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4년 정도 다져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 같은 경우 일루미니스 글래스 2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XR 기기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의료용으로 이제 우리가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어떤 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는 하나의 단계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체 무해한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자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환이다라고 삼성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이지 이게 이제 XR 기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로 이제 진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애써 짐짓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XR 기기로 가는 하나의 뭐 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산의 정상이 있으면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위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뭐 안에 컨텐츠를 바꾼다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면 갈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뭐 기존에 나온 것들 XR 기기를 멀리 써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몸에서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멀미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하는 부분들 우리가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몸하고 다르면 우리의 이제 인체가 서로 간에 다른 어떤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XR 기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죠. 컨텐츠가 있어야 XR 기기를 활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메타라는 미국 기업이 이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들에 막대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개념이 좀 모호해지긴 하지만 작년에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2021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라 못 모였잖아요. 대학 후배들이 우리 이제 선배들을 위해서 그 이제 동아리라고 그러잖아요. 동아리 이제 메타버스 방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때 이제 메타버스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서 봤더니 그때 당시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가 이제 내 이제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그 전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이제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환경이 메타버스로 일부 좀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분이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 이제 보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환경들은 이제 특이하게 메타버스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는 게 범용적인 부분은 좀 다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군사적인 시뮬레이션 이런 건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범용화되는 거에 대한 콘텐츠 우리가 이제 쉽게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이 기기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굳이 지금 뭐 오냉커 같은 경우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노트북 이제 필요하니까 들고 다니시고 여기 태블릿과 메타버스 이 오큘러스까지 같이 들고 다니신다라면 가능할까요? 저 무거워서 태블릿도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은 당연하다 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지금 이 휴대폰이 이제 폴더블입니다. 폴더블 화면 휴대폰인데 큰 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쓰시는 분들 많지만 범용적이진 않죠. 이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지금 시대를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제 활용 면에 있어서. 근데 한 가지 귀찮은 건 이걸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진짜 저 안경을 저는 쓰고 있죠. 안경보다 큰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 놓더라도 예. 그걸 쓰고 뭘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성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시대가 열릴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 언젠간 열리겠죠. 예.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택시도 다니고 뭐 하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자율주행차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5년에서 10년 전 정도. 그보다 더 이상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한정된 구간이지만 예.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유럽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지금 이제 회사 하나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레벨 2, 3 단계에서 진천이 안 된다라는 거죠. 법적인 부분도 있고 예. 보험적인 부분도 있고 그게 2, 3년, 4, 5년 내에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는 관점.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UAM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십니까? UAM이 사람을 태운 경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당장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내 상공에서 UAM들이 떠다니면서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전 세계에서 UAM에 사람을 태운 게 지난달에 사우디에서 첫 번째 전 세계에서 시연을 했어요. 한번 사람을 태워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후속이죠. 야, 사람을 태워보니까 2인, 3인 이제 점점 태워보겠죠. 안전성 해야 되죠. 예. 거기에 이제 뭐 승인 받아야죠. 기기 만들어야죠. 보험 들어야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자, 너무 얘기가 이제 중구난방으로 샜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XR 기기,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어찌 됐든 시작은 맞지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늘 이렇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볼 때면 저는 닷컴 버블 네.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많은 인터넷이 이제 삶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2000년 초반대였나요? 그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그렇죠. 예, 거의 사실상 살아남은 기업이 뭐 바늘기 통과하는 정도였죠. 그때 살아남은 게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나 정도였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거 마이크로소프트. 저희도 별로 생각 안 나요. 물론 이제 몇 개 있긴 아, 하겠습니다만 예.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 기업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2000년 초반에 생각했었던 1990년대 우리가 생각했었던 네. 그 인터넷과 여러 가지 IT 서비스를 통해서 무형의 이 가치를 통해서 생활이 구현이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네. 현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의 경로가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UAM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이제 VR 이런 기기, 예, 메타버스 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산업의 경로, 방향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고 살아남은 기업은 무엇인가를 어쨌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힌트를 좀 주신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산업이 안 열린다라는 건 네. 아닙니다. 안 열린다라는 네, 건 그렇죠. 아닌데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산업은 열리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살아남는 기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예단하기 어렵죠. 최소한 5, 6년 뒤에 산업이 개화한다 하더라도 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는 건 5, 6년 후니까 그때까지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리스크가 크지만 모험을 걸어볼 만하지만 지금 요 하나의 뉴스에 오늘 5, 6%씩 올라가면서 매매를 했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단기 매매이죠.
오르면은 모르겠고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늘 반응하겠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예. 정부 기관의 한 산하 단체에서 오늘 표준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또 네네.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단기 매매죠. 스스로가 인정하시는 것처럼.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좀 현실성 있는 게 UA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과연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지금 이제 몇 천억씩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럼 UAM에서 비행기 그 티켓 하나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처음에는 힘들긴 그렇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살아남겠느냐? 결국 이 산업이 안 열리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관점에서 느긋하게 보셔야지. 지금 너무 즉각 반응하신다라는 것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예, 예. 테마로. 하지만 단기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장이 열릴 것이니까 접근한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업이 이 안에서 태동의 문이 살며시 이제 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 기사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내치고 올려주시는데 저는 이제 천리안을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 게로 시티폰 말씀드릴게요. 전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요, 삐삐를 시티폰. 차고 다니다가 예. 시티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 시티폰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봤어요. 그때 한참 그랬죠. 붐이 일었고 관련 기업의 투자가 서울 이동통신 뭐 이런 것들 주가가 예, 뭐 예. 5배, 맞아요. 10배 이렇게씩 올랐었는데 결국 그 기억이 뒤에 납니다. 시티폰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할 걸 그랬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살펴볼까요? 정부가 태양광은 줄이고 풍력을 늘린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보시면 태양광의 기존 87대, 풍력이 13. 근데 30년까지 태양광 60, 풍력 40. 그러니까 태양광이 줄고 이 풍력이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들을 다음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등도 낮추겠다는 내용. 해상풍력 허가 요건도 강화한다는 한데 난개발 방지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가야 된다라는 갈 거.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 아리배 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R200. 예. 이것만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 I will be back이잖아요. 예. 어찌됐든 이제 요 기조는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미세 조정이 들어갔는데 몇 가지 이제 뭐 아무래도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조금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졌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 어떤 뭐 경사지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비가 올 때마다 무너져 내리고 뭐 예, 이렇게 예. 지금 이제 효율이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바로 잡겠다라는 기조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어찌됐든 뭐 정치적인 입지가 있던 없던 간에 현재 지금 뭐 일부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세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팩트 체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과연 수혜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예. 풍력이라는 것도 지금 많은 그 환경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진동 때문에 조류들이 그 조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예. 이렇게 그 뭐 지구의 지진파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혼선이 온다라는 그런 결과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지금 도심 지역에는 이게 못 들어오는 게 워낙 그 모터 소리가 크기 때문에 태백에 한번 예. 그 태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태백이라는 도시에 가면 산 정상에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사진에서 보듯이 예. 정말 경치 좋은 데 있어. 한번 거기 놀러 가긴 너무 좋아요. 저는 알죠. 네. 굉장히 예쁘긴 한데 네. 예, 거기 이제 차가 소음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차에서 딱 내리면 예. 웅웅웅 예, 소리가 소음이 들려요. 있죠. 그런 소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지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2030년, 36년까지 좀 미뤘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규모 경제를 형성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업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삼성인가요? 현대가 새로 공장 지었는데 천장을 다 태양광으로 덮었어요. 현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덮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규모 발전은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 발전보다는 이제 규모 단위의 대규모 이제 중대형 규모의 발전이 태양광 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제 소규모는 더 이상 땅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우리가 피해는 없을 그러니까 주가상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풍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트리거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냥 팩트만 우리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가가 궁금하거든요.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요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만 예. 이거는 어차피 더군다나 2030년, 36년까지니까 지금 한 15년 뒤잖아요. 길죠. 예, 길고 기간이.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면 갑자기 어떤 뭐 없었던 단지가 확 생긴다라는 이런 예.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건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미세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의 트리거가 된다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태양광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국내보다는 미국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보고 있고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경우 어제 미국 태양광에 반응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예. 이 시장은 이제 미국에서 커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트리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면서 한화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풍력 단지로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중요한 뉴스로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를 꼽고 국내 볼만한 풍력 관련 기업 하나를 꼽아볼까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본다라면 당연히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이죠. 한화솔루션. 지금 OCI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이 없고요. 하나솔루션은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이 많이 된 게 유럽이잖아요. 예. 미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맞아요. 미국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 이제 세금을 줘가지고 산업을 살린다는 거에 조금 그 생각이 좀 민주당과 다르기 때문에 예. 보조금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산업 자체가 커나간다. 제가 2차 전지 산업이 커나간다라고 올해 내내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처럼 예. 미국에서 태양광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예. 그리고 태양광 발전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일까요? 미국일까요? 미국이니까 이 질문 주셨겠죠. 그렇죠. 미국의 사막, 제가 특정 사막을 모르는데 특정 사막이 전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길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워낙 영토가 넓고 그래서 넓고 이제 다양해서. 거긴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예. 아프리카보다 그쪽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 그렇군요. 어찌됐든 커나가는 거고 풍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CS 윈드 같은 어떤 타워 뭐 예. 이런 거고 모터 이런 쪽들인데 지금 당장 확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태양광은 한화솔루션 그리고 배터리도 살짝 지나갈 때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에 계속 말씀 주셨던 천보 네. 이렇게 두 종목 그럼 네. 기억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